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도 같이 빠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중간에 제가 다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보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요. 시장은 조금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조금 빠지는 그림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가 0.13%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아래쪽과 위쪽,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결국 이격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깃발 형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 올라가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자리인데 지금 이제 그런 자리 아래쪽으로 밀리는 자리가 어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수가 밀려간다고 해갖고 내한테 나쁠 것인가라고 하면요, 내 종목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다 보니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270개가 상승 중이고요. 빨간불 켜고 있고 하락 종목으로는 600개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00대 1230으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정의 냄새가, 조정의 기운이 좀 더 많이 느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짧게 빠지는 종목들은 뭐 한 2, 3%밖에 안 빠지거나 0. 몇 %밖에 안 빠지고 있겠지만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막 9%, 7%, 뭐 10%, 10몇 %까지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개별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도 원래 만약에 뭐 한 3만 원에 팔고 있던 걸 예를 들었을 때 그게 뭐 15,000원에 판다든지 7,000원에 판다든지 5,000원에 팔게 된다면 우리는 야 저거 세일한다 사놓을까? 넥타이 내가 쓰진 않지만 언젠가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사나 볼까? 하게 된다는 거죠. 홈쇼핑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식당 갈 때 밥을 먹을 때도 와 저기가 지금 오늘 할인 행사인데 나 짜장면 생각이 없었는데 짜장면이 원래 10,000원 하던데 저기는 지금 2,500원 오늘 특별 행사를 한대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헬스장도 원래 한 달에 뭐 15만 원, 20만 원 내야 됐는데 이번 달 한 달만 한 달에 3만 원에 받겠습니다 하면은 야 그래요 이참에 나도 운동해볼까? 하게 되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구매 욕구, 소비 욕구, 매수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들게 되는데 딱 주식만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요. 주식만 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워하고 손절하려고 하고 안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듯이 주식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주식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요. 싸면은 사야겠다 생각보다는요. 비쌀 때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과거에 5,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올라가면 우와 더 가는 거 아니야 하고 2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죠. 짜장면으로 예를 든다면은 10,000원짜리 짜장면을 5만 원, 10만 원에 팔아보내니까 우와 맛있는 거 아니야?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먹어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되면 짜장면 안 먹지. 돼지국밥 먹거나 아니면 뭐 감자탕을 먹으러 가거나 딴 거 먹으러 가지 우리가 그 돈 주고 왜 짜장면을 먹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선에서 조금 출발해서 접근하는 것이 전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간 종목이 더 간다 생각해서 저점에 있는 종목을 팔고 올라가는 종목을 산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싼 거 팔아서 비싼 거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걸 팔아가지고 싼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은 최대한 매도를 해가지고 내 거 아니다라고 쳐다보시길 바라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기업들은 이거 이제부터 내 거가 되겠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발굴하셔가지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좋은데 저점까지 안 내려온 종목들이 있거나 또는 저점에서 한번 튀어오른 종목들이 이런 조정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AI 관련주라든가 보안테마라든가
기타라던가 화장품 섹터도 마찬가지겠죠. 올라온 기업들이 지금 다시 빠져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살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고민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빠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거나 신규 매수를 하기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기회, 매수의 기회가 오고 올라가면 매도의 기회가 오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면 내려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또 어떤 메리트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그냥 기회를 잡아라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도 분명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현금 마련도 분명 되어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은 현금이 있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하고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기회가 나한테는 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지수 조정이 들어가고 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끝없는 하락도 없고요, 끝없는 상승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 결국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올라갈 텐데 그때 남들은 기회를 잡았지만 나는 기회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거고, 그러면 나는 올라갈 때 본전을 찾던지 약수익으로 나온다든지 약손실로 잘 나와가지고 다음번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현금이 있냐 없냐, 어떤 준비를 해왔냐 안 해왔냐에 따라 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잡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잡지 못하더라도 못한 대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이고 잡으면 잡은 대로 또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는요, 조정이 들어갈 것 같고요. 조정 들어가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2,500포인트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요, 저기서 반등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해소가 되고 있죠. 2차전지 쪽과 로봇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막 들어갔던 것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다른 섹터, 다른 종목군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종목, 추가 매수할 종목이 있는가, 신규로 살 종목이 있는가를 잘 구별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할 종목이 없다면은 신규로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려면 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 100%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물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항상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사도 되는 종목인가 또는 추가 매수하면 되는 종목인가,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솔루션요. 다시 한번요. LG 솔루션. LG 솔루션요? 예, 예. LG 에너지 솔루션요? 예, 예, 에너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랑 비중이요? 60만 원에 50%요. 60만 원에 50%요? 네. 비싸게 많이 샀네요. 그래요. 뭐 일단 거기 LG 너무 많이 에너지 빠져요. 솔루션이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어렵다라고 하는 게 주식 시장에서 좋은 기업을 사는 게 돈 벌기 좋은 방식인가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샀을 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이렇게 비싸게 많이 사버리게 되면요, 가격 메리트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제가 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드리지만 소고기 맛있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소고기가 맛있는 건 다 알지만 우리가 잘 안 먹는 이유는 뭐죠? 네? 소고기를 우리가 잘 안 먹고 돼지고기를 자주 먹는 이유가 뭘까요? 비싸서 그러지요. 비싸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좋은데 맛있는데 그 특별한 날 아니고서 우리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비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식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데 비싸면 안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저점에 있는 기업들도 안 좋은 기업은 없어요.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기업이지. 전부 다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이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수많은 그 직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우리 경제 활성화시키는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저점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만 저점에 있는 거지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가가 올라가 있고 비싸면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을 잘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나쁜 기업 아닙니다. 좋은 기업 맞아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도 맞고요. 근데 2차 전지만 성장할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보안 산업들도 성장할 분야고 AI도 성장할 분야고 자율주행도 얼마나 성장을 해야 될 것이며 사물 인터넷도 얼마나 성장을 해야 되고 메타버스도 얼마나 성장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장의 가치로만 본다면 무조건 2차 전지가 짱이야. 2차 전지가 그냥 무조건 최고야.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사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고 이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모든 기업들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좋다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은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내고 나가기는요, 얘가 이상 급등 현상으로 갑자기 또 치고 나간다든지 2차 전지 테마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지면서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금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얘가 그렇게까지 세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장할 때 2차 전지의 재료가 거의 다 쓰여진 거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장할 때부터 2차 전지 테마 LG화학에서 이렇게 나올 때부터 2차 전지 테마가 거의 뭐 다 썼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테마로 막 다시 또 막 급등시키고 에코프로 날아가고 금량 날아가고 포스코 DX 날아가고 이럴 때 얘가 급등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얘는 다 해먹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이 물려버린 거고 이거는 시청자님이 60만 원 샀기 때문에 물린 거지 이 기업이 나빠서 물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 종목은요 밑으로 빠져내려갈 때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 바닥이라는 것을 원형 그 천장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원형 천장을 만들게 되면 47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까지 얼마요?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갈지 안 나갈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저기까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가고 난 다음에 저기서 반등이 나가면은 반등 나가는 거 보면서 손실 줄여서 팔 궁리를 좀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저기서 밀리게 된다면 비중 줄여야 돼요. 비중 줄이고 아래쪽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35만 원대나 뭐 37만 원대나 또는 그 이하 또는 그 이상 어딘가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비중 50%면 추가 매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좀 47만 줄여요? 원대 아니요. 47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보고 줄여라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 드립니다. 47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조금 이렇게 손실을 줄여가지고 50만 원이 됐든 52만 원이 됐든 어쨌든 올라가는 힘을 보고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47만 원 무너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47만 원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손실 없이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대형주 쪽이 다시 한번 날아가줘야 되는데 지금 주도주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투자 환경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2024년 5년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이 대형주가 더 짱짱 날아갈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뭐 기껏 해봐야 여기 35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박스권에서 시청자님 제일 고점에 잡았으니까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손실 없이 나오긴 힘들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싸게 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어떤 게 많으십니다. 궁금하시죠? 디올이고요. 디올 예, 7,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7,000원에 10%요. 10%요. 네. 사실 이유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냥 뚜렷한 뭐는 없었고 그 미용 관련 주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관련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샀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거네요, 그죠? 예, 뭐 그렇게 일단 말씀하실 우리가 거는 주가가 이렇게 비율처럼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는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쭉쭉쭉쭉 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와, 이게 지금 2,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날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4,000원대부터 지켜봤던 분들은 아우 내가 지켜보지 말고 살 걸 그랬어. 진작에 살 걸 그랬어 하면서 아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시청자님은 좋아졌다 생각해서 사고 싶은 기업이겠지만 2,000원대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졌기 때문에 팔고 싶은 자리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은요.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사겠다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판다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미용기기라서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아니 2,000원부터 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파는 사람들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까?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질 ко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한테 양보한다고 파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약간 비꼬아보자는 거예요. 저희 2,000원대 사가지고 7,000원대 팔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진짜 좋아질 거고 10,000원, 20,000원 갈 것 같은데 7,000원에 사고 싶어하는 시청자님이 있으니까 내가 양보한다 하고 이런 좋은 마음으로 팔아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겠구나. 난 이 정도면 됐다고 파는 걸까요?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자기가 만족했으니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맞습니다. 7,000원에 사는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잘 해석을 했을까요? 2,000원대 산 사람들이 이 종목을 잘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한 걸까요? 당연히 2,000원대 네. 미리 들어가서 있던 사람들이 잠재력을 알고 뭔가 이렇게 궁리를 하고 뭔가 이 종목에 옥석을 먼저 가려가지고 저점에 수투해서 올라갈 때 팔아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실력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나가면 끝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을 제가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기업을 샀으면은 대응 전략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단기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점 매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줄 안다면 이 종목을 대응할 줄 안다면 그렇게 나쁜 매매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이거 대응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용이라서 뭐 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서 중국이 좋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투자하시게 된다면요.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이 안 돼요. 이 자리는 왜 샀어야 됐냐면요. 샀다라고 하면 눌림목이 형성됐기 때문에 차트가 지지받는 것 같기 때문에 사서 밀리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의 전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전망은 2,000원에 산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미. 7,000원쯤 돼서 팔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망 본 거고 이제 우리는 전망을 볼 필요 없이 시세 흐름 따라 가지고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자리는 뭐 저점을 만들고 있던 6,600원 자리가 무너질 때 손절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자리는 이제 6,000원 자리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6,000원 자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을 사지 마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님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6,000원 손절해라고 했지만은 6,000원 이후로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6,000원에 맞지 않고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여곡절과 다양한 변수를 시청자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미용기기가 앞으로 좋아서요, 중국이 좋아서요라고 할 거면 저점에 있는 종목을 발굴하러 가셔야죠. 이거를 2,000원에 샀던 사람들처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렇게 지금은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이거는 고점 매매 안 하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SM이고요. SM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만 1,500원. 14만 1,500원에 12%. 12%요. 지금 이것도 고점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상담 방송을 지금 8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 좀 보태면 정말로 수천 명 이상, 뭐 한 10,000명 이상은 제가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개미들의 습성이에요. 고점에 사는 겁니다. 이 고점에 네. 사서 수익 나길 바란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식적으로 비싸면 안 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오늘 장 보러 갔는데 계란 한 판이 77,000원에 팔면 시청자님이 오늘 계란 사실 겁니까? 안 싸죠. 그러니까요. SM이 얘가 2만 원대부터 4만 원, 4만 원대부터 6만 원, 8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던 게 지금은 1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왜 사는 거죠, 이거를? 이게 잘못된 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싸면 안 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비싼 자리에서는요. 어차피 얘가 비싸다고 해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비싼 자리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비싸졌다라는 말은요.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은 분들께 고점에서 올라간 종목 사지 마라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많은 투자자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SM 살라고 지금 전부 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왜요? 주식은요. 개미들은요. 주식만 하면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지 않고요. 비쌀 때 사서 싸게 파는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맨날 여기서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런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요. 이런 변동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파도가 세게 오면 올수록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는 거지 파도가 세게 올 때 서핑을 못하는 사람들은 익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고점 자리들은 제발 우리 초보자분들은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오늘 상담 한 번만으로 미래가 예측되고 이런 종목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는 이 종목을 실장님이 만약에 저한테 이 종목을 주고 저희 뭐 부모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운영해 줄게요 해서 제가 대응해 주면요. 제가 보고 있다가 뭐 24시간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든 다음 달이든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팔면 되겠다. 지금은 추가하면서 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청자님 지금 이 전화 끝나고 나면 시청자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이거 아마 대응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기본적인 전략을 짜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13만 원 무너지면 저점에 단기 저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손절해야 됩니다. 네. 여기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슈팅이 나올 때 힘을 보면서 정고점을 뚫으면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안 뚫으면 15만 원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뚫을 때는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인가? 뭐 뉴스 나올 수는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뉴스, 호재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뉴스로 호재로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개미들은 비싸지만 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올라갈 때 매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능력이 있으려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누가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제가요. 맞아요. 그거 못 하시면 저는 이런 거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대응을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파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고 13만 원까지는 손실 나더라도 감당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13만 원 손절 의견 드리고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면 15만 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자. 한 번은 뛰어오를 것 같은데 대응이 안 되면 이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다음번에 좀 기억을 하시고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은 고점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지금 TV 소리랑 같이 들리고 있는데요. TV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시길 바라고요.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소리 좀 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어쨌든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신가요? HD 현대인프라코요. HD 현대인프라코어요. 매수가랑 비중이 매수가는 11,000원이에요. 11,000원이고 비중 한 30%쯤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상담만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비싸게 산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지금 이것도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딱 올라왔을 때 제일 비쌀 때 딱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거나 뭐 공부를 좀 하셨거나 우리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강의 또 책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비싼 종목들은요 잘 안 사게 돼요. 이런 걸 사려면 이제 단기 대응점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구나. 내려왔을 때야 전망이 중요하지만 올라갔을 땐 기업의 전망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만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고점 자리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자리고 아래쪽은 기업을 보고 매매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고점에 잡아놓고 기업의 가치를 논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점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슈팅이 나온 기업들을 차트만 가지고 설명하면요. 기업의 전망을 봐야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게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기업의 전망 볼 필요가 없어요. 좋으니까 올라왔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다 말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전망 볼 필요가 없어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차트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기술적 대응이 안 되면 이런 자리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기업의 전망을 보거나 가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주가가 내려가 있는데 돈 잘 버는 기업을 사시면 되는 거죠. 2022년에 이 HD 현대인프라코어는요. 영업이익이 늘어 있었습니다. 2,600억에서 2,600억, 3,300억으로 영업이익이 보시면요. 지금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2020년과 2021년보다 돈은 더 잘 버는데 주가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돈을 더 잘 벌기 시작했으니까 저만큼 올라온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업의 가치를 논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기업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사실 주가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되고요. 눌림목은 10만 원대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대의 지난 전고점이기도 하고 이번 단기 저점이기도 한 자리가 딱 10,000원이에요. 이게 저항 지지 라인이라고 해요. 지난번에가 아니라 이건 2008년에도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 2013년은 반등 나왔고요. 내려갔다가 2015년 맞고 떨어지고 18년 맞고 떨어지는
보면은 아주 이 현대 인프라코어에 있어서는 이 종목에 있어서는 요 자리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뭐 한 13,000원까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네라고 보고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아랫자리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손절하고 다시 재진입 자리를 노려보는 것이 맞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단기 투자가 안 된다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손절 10,000원짜리 잡고 튀어오를 때 12,300원대 힘을 보고 홀딩 유무를 판단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일단은 반등 시 12,000원 이상에서 스스로 판단하에 힘이 더 생긴다면 거래량으로 친다면 1,000만 주 이상 터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터지게 된다면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실현시키고 이런 고점 자리 매매하지 마라는 말 오늘 몇 번째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고점이겠죠?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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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롯데 머트리얼죠. 롯데 머티리얼즈 52,000원에 52,000원에 50%요. 52,200원에 50%. 네, 52,200원에 50%예요. 일단 그래도 저점에 샀어요. 다행이네요. 일단은 위에 사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샀는데 롯데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런 소재, 건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야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늘 이야기해드렸어요. 뭐 화학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게 소재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초 원자재들을 팔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좋아지기가 좀 힘든 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특히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5만 원 무너지거나 이렇게 저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이 딱 형성되었을 때 저점이 무너지면은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보통 이런 자리들이에요. 근데 뭐 이 종목은 그나마 좀 많이 내려왔고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시장량의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추가 매수 대응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일이 많이 꼬여버렸어요. 왜냐하면 50%나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이 되었든 다음 달이 되었든 뭐 1년 뒤가 되었든 어쨌든 반등은 나오게 돼요. 그 반등까지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올라올 때 저는 48,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비중을 먼저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반등 나왔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비중을 줄인 다음에 얘는 지금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33,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33,000원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안 되니까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이고 줄인 다음에 빠지면 33,000원에 팔았던 만큼 다시 사게 되면 매수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이 꼬였고 나중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자, 환경을 잘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48,000원까지 올라가거나 46,000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 먼저 줄이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나머지로는 3만 원까지 빠지는 걸 지켜보면서 3만 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하자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간 걸리는 게 싫다 하신다면은 이 종목이 48,000원 이상 올라올 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사시거나 주식 투자 잠시 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실까요? 네, 이번 다음 상담은요. 우리가 강연회가 잡혀 있죠. 강연회 일정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많이 잡혀 있죠. 저는 이번 주에 오프라인 강연으로 울산과 올라오면서 또 전주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일에 울산 남구 돛질로 97 울산 상공에서 6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로 갑니다. 전주에 춘광 빌딩이라는 곳이 있어요. 2층에서 전주 스페이스 코워크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주식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제가 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49,800원에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49,800원에 샀다라는 것은 2021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했기 때문에 물렸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뺏겼다 보시면 되고요. 회사가 그렇게 나쁜 영업이익이라든가 나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가죽 제품이라든가 의복, 신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재라고 하는 쇼핑 관련주들이 과연 앞으로 장기로 좀 흥행할 수 있을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요. 약간 허리띠 졸라매고 있지 않나요? 약간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가 소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먹는 데 지금 돈을 쓰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여행 가는 데 쓰기 위해서 옷은 지금 있는 걸로 사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사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휠라홀딩스라는 이 기업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까라고 하면요. 아주 멀리 봤을 때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약간 경기 침체기라고 하죠. 소비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임금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남는 돈이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통신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자라든지 우리 뭐 집을 살 때 쓰는 이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식자재부터 해서 식비만 하더라도 요즘에 여러분들 한 달에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쓰는 거 금방 아닐까요? 요즘에 진짜 식비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옷 사는 사람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게 한순간에 내년부터 갑자기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다 부흥할 수 있을까 하면요. 이 경제 침체라는 것은요. 해결되는데 한 2,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떨어지거나 밑으로 저점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우하향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짤 때 나는 기다려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본전 찾을까 말까 하면서 손실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지만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애초에 저점에 샀으면 몰라도 고점에 샀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한 종목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휠라홀딩스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겠다 한다면은 올라왔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디서 저점을 잡고 어디서 반등이 나가는지를 보고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게 되면 일단 나가자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 이제는 올라오면서 4만 원 맞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4만 원을 뚫으면은 아마 시장량이 본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4만 원을 뚫질 못하면은 억울하시겠지만 여기서는 매도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점 투자를 하는 종목들, 저점 기업들이 약간 순환매 테마가 돌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슈팅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휠라홀딩스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튀어 오를 때 정리하신다. 전략 매도해가지고 나중에 휠라홀딩스를 저점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서 모아가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2,67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12%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고 난 다음에 떨어집니다. 계속 가져가야 될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들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요.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 손들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산다는 기업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매출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매출은 증가했고 드라마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구나. 요즘에 이제 OTT라든가 이런 쪽들이 점점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OTT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뭐 쿠팡 플레이라든가 왓챠, 뭐 티빙 이런 기업들의 매출은요 점점 이제 땅 따먹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걔들이 땅 따먹기 하면서 약간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제작사들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제작사들에게 투자를 받다 보니까 투자를 해주다 보니까 매출도 얘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한때 테마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굳이 물려서 가져갈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것은 아쉬움이 남아있죠. 왜?
뭐 한다고 이거 샀습니까? 여기 뭐 한다고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근데 샀으면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절할 거였으면 초반에, 그러니까 초장에 여기서 밀렸을 때 저점 깨졌을 때 손절을 하시거나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깨지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내가 손절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냥 질려서 지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그냥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밀려 내려갔을 때 다음 저점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1,600원 자리 정도로 보여집니다. 최소 1,600원 또는 그 이하 정도의 점에 1,500원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더 이상 손은 댈 필요는 없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1,6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자리 잡는가, 자리 잡지 않는가 보고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낫다. 지금은 손대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15,000 지금 450원에 사가지고요. 지금은 10% 이렇게 5% 정도 갖고 계신데 10% 사가지고 익절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잘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을 매매를 해서 좋은 자리냐 했을 땐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차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자리에 사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까만 자리에 이렇게 샀다라는 것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뭐냐면 돌파가 되는 것을 볼 때 돌파가 됐을 때 사는 게 맞는 건데 돌파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지 않을까? 그럼 사봐야지 하고 이렇게 샀는데 돌파를 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사실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지.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돌파 매매 저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여기 사라는 돌파 매매를 가르친다. 만약에 여기 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돌파 매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디에 사라고 가르쳐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난 전고점 뚫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뚫을 때 사야 되니까 매수가가 17,500원 이상이어야 되겠죠. 근데 15,400원이다. 이 말은 돌파 매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운이 좋아서 수익 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리 사가지고 물려 내려가면은 이렇게 쌍봉 만들고 고점 떨어질 때 물리는 형태가 이런 자리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안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운이 좋아서 수익 났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익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본전 무너지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여기가 일단 한번 뚫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해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나머지로는 일단은 본전이 무너지면 더 이상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15,450원에 바로 팔겠다라고 대응 전략을 짜시고 위로 올라갈 때 19,000원 이상까지 한번 튈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서 KE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880원인데 수익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앞날이 깜깜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깜깜하진 않은데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깜깜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주가가 지금 당장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적자가 좀 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 관련주죠. 얘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기도 하고 나쁘진 않은 기업인데 지금 당장의 차트 모양 자체는 별로 안 좋아요. 뭐 재료는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면 사실은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1,880원짜리를 지켰어야 됩니다. 아마 이 지난 저점을 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저런 저점이 있을 때는 저점을 무너뜨릴 땐 손절하시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고 그런 자리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일단은 이거는 역헤드앤숄더가 아니라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죠. 가운데 이렇게 사람 머리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나와 있는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죠. 그런 자리에서 여기 지난 저점이 될 수 있는 전저점들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깊게 내려간다라고 보통은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었는데 대응 전략이 엉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80원 같으면은 살만했습니다. 근데 저기가 저점이 지켜졌으면은 들고 가볼만 했는데 안 지켜졌는데 들고 가고 있으니까 깜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반등 한 번씩 나와줄 때 바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점 깨질 때 산 게 아니라 튀어오를 때 사셨다면 자기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1,570원이 저점 자리입니다. 요거 무너지면은 손절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손절했는데 다시 머물면 다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머물지 않고 빠지면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LB 세미콘
LB 세미콘요. 네, 7,000원에 5%. 7,000원에 5%요. 네, 더 사도 되는가 해서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점 자리에 잡으셔가지고 저점 자리가 무너질 때 손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 자리가 이런 눌림목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냥 주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멈춰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사봐도 됩니다. 이런 자리는요, 실제로 매매를 많이 하는 박스권 매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괜찮은 자리긴 해요. 이렇게 눌림목 형성하고 있을 때, 아, 얘가 7,000원부터 9,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7,000원 사가지고 9,000원에 팔면 내가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매매 기법이에요. 대신에 이런 자리 매매하실 때 중요한 건요, 얘가 만약 최저점이었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저점을 잡았던 2,000원 자리에서 저렇게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다면 추가 매수 대응이 훨씬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 매수보다는요, 밀리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워낙 좋으시거든요. 저점에 가까운 자리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 지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300원이 무너지게 되면요, 손실률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생긴 거고 이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날려먹지 않으려면은 저점 무너질 때 손절했다가 다시 사는 게 중요해요. 손절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000원 자리가 무너지길래 손절했는데 한 5,500원까지 이렇게 5,800원까지 내려가다 다시 8,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8,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7,000원에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다시 사거나 아니면 얘가 떨어지면 저점을 다 저 아래쪽 4,000원대 잡을 수 있는데 그럼 4,000원대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을 자꾸 욕심내거나 고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유연하게 하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LB 세미콘 나쁜 기업 아니고 나쁜 자리는 아닌데 내가 최대한 유리하게 이 가격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으려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샀으니까 아 얘가 6,300원 자리가 저점이구나. 그러면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나는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비중도 5%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팔고 다시 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 올라온 대로 7,000원대 다시 사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다시 사시라.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8, 9,000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그냥 지금 비중으로 8, 9,000원대 수익을 내고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종목인 거예요. 안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점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그냥 마음껏 매매하셔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락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를 저희가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께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요.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사지 마라. 고점에 이런 거 사지면 안 된다. 살 때 실력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상담을 해야 될 정도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의 실력이라면 고점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들고 있는 것도 단기적으로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저점 잡는 방법 알려드렸죠. 차트에 저점 바로 나와 있죠. 그런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방금 봤던 종목처럼 내려와 있는 종목을 샀다. 저점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KEC도 저점 무너질 때 손절 안 해서 고민이 생겼다. 골치가 아파졌다 생각해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무너지면 손절한다.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산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예. 매수가는 비중이요? 3월 중순쯤 돼서 샀는데.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6,250원이에요. 6,250원에 6,250원에 30%. 30%요. 중간에 수익 나왔을 때 안 팔았나요? 아니, 모르고 해외 출장을 좀 갔다 왔더만은 그렇더라고요. 해외 출장 몰랐어요. 갔다 온 거는 어쨌든 내 운이에요. 네. 그냥 나의 운명이고. 네, 네. 뭐 나의 사정이 네. 되는 거고 그냥 뭐 나랑 좀 안 맞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행인 그러게요. 건 해외 예. 출장 갔다 왔는데도 지금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한 예. 절반 정도 팔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걸 갖다가 막 이걸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저게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매매는 꼬여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갔던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예, 만 원까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만 원까지 갔을 때 내가 해외 출장 가서 못 받고 못 팔았잖아요. 그죠? 예. 그건 내복인께. 그렇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복이니까 그거는 이제 내복이기 무시하고 때문에. 만 원까지 간 건 예. 모르겠고 지금 내가 20%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한 20%대 이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챙겼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나 이야기하고자 그래가지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예. 이 자리에서 물론 시청자님은 아유 전문가니까 좀 더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올라갈지 안 내려갈지 우리가 알지 않을까 해서 뭐 전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맨날 전문가한테 의지를 할 수 없는 거고 맨날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거고 상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전문가 그렇죠. 상담이 안 되면 들고 갈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게. 제가 지금 시청자님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을 그냥 마음대로 예. 팔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은 누구 겁니까? 네, 그죠. 맞아요. 그거를 네. 좀 주체성을 갖자. 내 인생, 예, 예. 내 돈에 대한 주인 의식을 예. 좀 갖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려면요, 3분의 1이 되었든 절반이든 파세요. 과감하게 파세요. 그래야지 내가 팔아도 별거 없구나. 아, 그래 수익 예. 내면 좋은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안 팔았지 맨날 왜 욕심을 부렸지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일단 팔아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냥. 예. 네, 시원하게 예. 한번 절반 정도는 팔아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로는 이제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 지식 하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수익을 좀 더 챙길 수 있을까 이제 짜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반은 팔고 나머지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차트가 변동성인데 7,00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가야 되는 자리고 지금 7,000원에서 예. 반등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8,500원까지밖에 안 가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예, 지금 예.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있었으면 더 갔겠지, 그죠? 근데 그렇죠. 올라가는 힘이 지난번에 10,000원까지 가고 이번에는 8,500원까지 갔다는 말은 올라가는 힘이 조금 약해졌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종목은 뭐 이제 AI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AI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예. 쪽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급등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얘가 차트상으로는 8,500원 힘이 빠졌는데 7,000원 지지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재료상으로는 AI 관련주 AI는 지금 벌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까지 한국에서 출시될 AI 관련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AI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들이 한번 더 뛰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뛰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놓자라는 전략이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 절반 팔았으니까 7,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덜 억울한 상태를 지금 절반 팔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만약에 여기서 내일부터 급등 나오더라도 절반밖에 안 팔았으니까 나머지가 또 수익 더 날 거니까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덜 억울하게 만들어 놓자는 거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억울해요. 그러니까 덜 억울하게 절반 정도 지금 매도하시고 7,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재료가 있다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홀딩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절반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로는 9,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폴더블 폰 뭐 간다. 네, 폴더블 폰 이야기도 나오는데 AI 관련주로 좀 엮여가지고 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과 폴더블 폰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저기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AI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페이고요. 카카오페이고요. 네, 54,000원에 20%인데 계속 네. 내려가서 언제 또 그때까지 올라올 건지 싶어가지고요. 시청님 카카오페이 사용하세요? 예, 사용해요. 사용해요? 네, 사용하니까 편하죠, 그죠? 네,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토스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카카오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얘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자리 잡기 바쁘고 그리고 기반을 다지기에 좀 바쁘다 보니까 이 연구개발비라든가 또는 이 뭐라 해야 될까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을 딱 보시면요 카카오페이가 179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아니죠 179억의 적자였는데 올해는 300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얘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2,800억 벌던 게 6,000억 벌구나. 그러니까 외형을 증가시키고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장을 통해서 돈을 마련한 것뿐인 겁니다. 어쨌든 이 기업은 가치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언제 좋아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기업이 네. 운영을 해 나가면서 있어가지고 점유율도 더 올려야 될 거고 사람들의 이용객이 더 늘어나야 될 거고 거기서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돼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은 장기로 묻어놔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로 묻어놓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얘가 본전까지는 모르겠지만 5만 원대 이상까지는 슈팅이 나오거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분위기 봐가지고 본전에 정리하시던지 본전에 아니더라도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비중을 한 절반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본전쯤 왔을 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고요. 본전 왔을 때 또 좋은 이야기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 많이 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저기서 더 가져갈지 안 갈지를 판단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상당히 많지만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데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상담받을 일도 좀 줄어들게 되고 전화가 안 된다고 해서 아쉬워할 일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공부할 기회는 저렇게 오프라인 강연과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항상 성공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